자, 29번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 29번은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를테면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목격자들이 꽤 많어. 근데 이 목격자들이 서로 이제 어떤 진술을 하기 전에 서로 이제 이야기하도록, 그게 뭐 논의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진술을 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하게끔 해버리면 그 진술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야. 됐지? 가보자. 자, allowing people to influence each other reduces the precision of groups' estimate.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것. 자, 여기가 주어잖아, 그치? 주어인데 주어만 놓고 봤을 때 allow는 동사지. 그래서 목적어, 목적보어. 항상 목적어 먼저 해석하고 목적보어로 넘어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목격자들이 서로가 진술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어떤 그룹의 측정 또는 어떤 그룹에 있어가지고 그 그룹의 진술의 정확도를 줄여버리더라. 핵심 단어는 reduce야. 자, 그 다음 문장. To drive the most useful information from multiple sources of evidence. 그 어떤 증거에 있어서 다양한 그 소스로부터, 다양한 어떤 그 출처로부터 그래도 가장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야 될 거 아니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진술을 하게끔 하면, 아니 서로 이야기를 하게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you should always try to make those sources, 이 소스, 이 정보 또는 이 정보의 출처가 서로 독립적이게끔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서로 독립적이게끔 만든다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서로 논의를 해버리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적인 게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in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independent 하면, independent of 하면 뭐뭐에서 독립된, in이 빠져버리면 의존적인이라는 뜻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의존적인이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문법적인 것보다는 괄호 넣기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규칙은 좋은 어떤 수사 절차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수사 절차, 제대로 된 수사 절차. 이 수사 절차는 의미가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많이 하니까 수사 절차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좋은 수사 절차의 일부인데, 자 봐. When there are multiple witnesses to an event, 어떤 사건에 다양한 또는 많은 목격자가 있을 때 그들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To discuss it before. To discuss it. 그걸 논의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됐지? 이런 단어 암기도 뭐 하기 전에? Before giving their testimony. 증언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목적은 not only A but also B인데 그렇게 좋은 문장, 중요한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은 아주 높진 않아. 그래도 다만 선생님이 여기다 괄호친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암기하고. 자, 목적은 not only A but also B가 A뿐만 아니라 B도지. 그 적대적인 목격자들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 얘기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치? 그 충돌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건 뭐 요지랑 관련이 없는 거니까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오겠지. 목적은 또한 뭐 하기 위한 거야? 그 목격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예방하고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더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버리면 그 영향을 미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 정확도가 떨어져 버린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목격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이퀄
그 테스트머니, 진술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문장. 그 목격자들, who exchange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을 교환한다는 건 서로 논의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exchange가 핵심 단어니까 선생님이 괄호 쳐놓은 거야. 암기하라고. 그들의 경험을 교환하는 이런 목격자들은 will tend to make similar errors.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더라 이 말이지.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증언할 때. 어떻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해버리니까 정확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reducing the total value of their information they produce. 그들이 제공한 정보의 전체적인 가치를 당연히 줄여버리겠지. 됐죠? 그 다음 문장. The standard practice of open discourse. 오픈이라는 건데 공개적인 토론에, 공개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논의에 있어서의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표준적인 이런 표준적인 관행은 이 문장 잘 봐. 해석 꼼꼼히 해야 돼. gives too much weight to the opinions of those. 자, 이런 열린 토론, 공개적인 어떤 논의, 여기서 토론이 아니지. 서로 논의하는 거잖아. 논의에 있어서 이런 일반적인 관행, 일반적인이라고 해석하자. 일반적인 관행은 지나치게 많은 무게감을 줘버리는데 누구한테? 이 사람들의 의견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 말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무게감이 가버리게 되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목격자야. 예를 들면 여기 5명 있다 손치고 선생님도 목격자야. 근데 내가 직업상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많이 한 것도 많이 한 거지만 이제 직업 자체가 강사잖아. 그러면 이제 또박또박 목소리도 간결하면서 무게감 있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의견을 서로 막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구의 그 의견이 무게감이 더 높겠어? 내 의견의 무게감이 더 높겠지. 이게 되지 이제. 그치? 그러니까 이게 편향돼 버린다는 거야. 객관성을 잃게 된다는 거야. 나도 목격자야. 여러분 5명, 6명 다 목격자인데 무게감이 나한테 더 있다는 것은 내 목격에만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거잖아. 다시 한번 볼게. 이런 열린 어떤 논의, 공개적인 논의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은 이런 의견,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많은 무게감을 준다 이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냐?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말하는. 근데 문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causing others, 다른 사람들이 line up behind them, 내 뒤에서 줄 서게끔 야기시켜버리는 거야. 내 뒤에 줄 쓴다는 것은 내 의견을 따르게끔 야기시켜버린다.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를테면 차 사고 나는 걸 봤는데 빨간 차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뒤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내 뒤에 줄 서버리지. 즉 내 의견을 따르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기 이전에 서로 논의를 하게 되면 그 진술에 대한 정확도 자체가 떨어지고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야. 됐지? 자, 30번. 30번도 어떻게 보면 좀 내용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은 지문이야. 이 말은 즉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도 내용 일치 여부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일치 여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문장 볼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can creep into your life as you get older.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서 creep이라는 게 기어 들어가다라는 뜻이잖아. 즉 외로움이 내 삶에 스며들어온다. 어릴 땐 솔직히 잘 못 느껴. 뭐 못 느낀다라 그러면 선생님이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단 학교를 다닐 때 적어도 좋든 싫든 옆에 반 친구들이 있고, 그치?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 같은 나이에 같은 학년에, 그치? 그냥 같은 지역에 사는,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 나이도 다 다르고 출신지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을 느끼지. 그리고 학창 시절의 학생 때 어떤 친구 관계와는 달리 나이를 먹고 맺어지는 친구 관계는 좀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다시 한번 가면 자, 외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 스며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이유이더라. 어떤 이유? It's nice to find some ways to not be lonely. 외롭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좋은 이유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또는 저도 마찬가지로 외롭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돼. 뭐 취미거리를 찾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그 다음입니다. 패츄 아버라는 이 사람이 이걸 알았어. 그리고 그게 이유인데 그가 유의미한 대화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유의미.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화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서로 외로움을 덜어주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Director of Founders of Elderly Suicide Prevention. 지금 뭐 고유명사지. 고유명사. 이 기관의 담당자이자 창립자인 이 Arbor라는 사람은 Friendship Line, 우정 라인, 우정 전화선을 창설했어. 그러니까 Friendship Line이 뭔지 옆에 설명해놨잖아. 24시간 핫라인. 핫라인 하면 이제 직통 연결 또는 직통 전화란 뜻이야. 직통 전화. 그 우리나라도 남북 정상회담하고 바로 핫라인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김정은한테 바로 전화할 수 있게끔. 그치? 아무튼 24시간 그 직통 전화. 즉 프렌치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라인에서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자원봉사자들이 reach out to potentially suicidal seniors. 잠재적으로 suicide가 자살이야. 자살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자살을 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reach out이 손을 뻗다야. 그러니까 여기선 손을 뻗다라기보다는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 즉 그 핫라인의 이름이 Friendship Line을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What brings me joy? What brings me joy? 이게 주어지? 주어. 밑줄 친 부분 이런 것들은 어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밑줄 쳐놨고요. 좀 꼼꼼히 봐주셔야 돼.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뭐 할 때야? 내가 can be the listener, 그 청취자가 될 수 있을 때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 오히려 기쁘더라 이 말이지. 그치? 언제 누군가가 hungry for connection 이런 것들 암기해야 돼. 커넥션이라는 건 연결이잖아. 여기서 연결이라는 건 문맥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전화 연결. 좀 더 나가면 전화 연결은 왜 하는 거야? 유의미한 대화. 좀 더 나가면 유의미한 대화라는 건 뭘 위하는 거야?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어떤 보살핌, 관심에 목마른. 관심에 목마른. 누군가가 관심에 목말라 있을 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됐지? 내가 청취자가 될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즐겁더라 이 말이지. 내가 관심이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줄 때 오히려 나는 더 즐거움을 느끼더라. 다시 한번 해석할게. What brings me joy? 얘가 주어야.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내가 청자가 될 때이다. 청자가 될 수 있을 때이더라. 근데 언제 청자가 되고 언제가 청취하고 언제 들어줄 수 있냐? 누군가가 지금 관심에 목이 말라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 오히려 나는 기쁘더라. 이해되지? 그리고 자, 아버라는 사람은 한 남자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남자야? 자살하고 싶은 욕망을 느꼈던 70대 뭐하고 난 뒤 와이프, 즉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 70대쯤에 얼마나 외롭겠어. 그 자살하고 싶은 욕망을 느꼈던 특히 한 남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여기 힘은 아버 그 주인이란다. 그 아까 그 창설자지 그 사람과 이야기했어. friendship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단계인데 어떤 단계에서 당연히 when he wanted to end his life 자살하고 싶은 욕망을 느낄 그 단계에서 우연히 이 핫라인을 통해 그와 이야기했어. 여기서 이제 the man이라는 것은 노인을 얘기하는 거야. 잠깐. 지금 이 부분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는 안 했는데 내용 일치 여부와 더불어 가지고 지칭 추론 그러니까 대명사 지칭 추론 나올 수 있으니까 he가 누구고 힘이 누구고 이런 것도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앞에는 the man은 노인이고 이 뒤에 나와 있는 aber가 되죠. aber 됐지? 그럼 당연히 얘도 노인을 얘기하는 거고 he 그 다음 after some time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는 노인이야. 그 노인은 aber에게 말을 했습니다. I'm no longer thinking about suicide. 더 이상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생각하지 않고 있어. 왜? 사람들이 나를 care about, 신경 쓰고 돌봐주는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통화하고 난 뒤에야 여기 나와 있지. After some time. 그치? 그 다음에 aber는 이 교환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전화 통화를 얘기하는 거잖아. 조금 더 문맥적으로 가면 이걸 얘기하는 거지. meaningful conversation. 맞지? meaningful conversation이 이 교환을 얘기하는 거야. 이 교환이 profound가 원래 좀 심오한 이런 뜻이야.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 profound는 이렇게 해석하자. 유의미한. 이런 교환, 이런 대화가 정말 뭔가 유의미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All we did 또는 all I did 여기서 we라는 건 aber와 관련된 aber와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던 그 자원봉사자들이겠지. 우리가 한 거는 그냥 관심만을 표현했어. 전화통화하면서. 그리고 그런 말했어. 우리의 일은 단순해. 그냥 커넥션이라는 건 뭐야? 연결이라는 것은 통화 그리고 관심. 근데 결과는 엄청나지. 많은 외로움을 느꼈던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내용 일치 여부와 더불어 가지고 아까 지칭 추론 분명히 잡아둬야 돼. 31번.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어때? 그 낯선 사람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나 유치원 애들한테 그런 교육들 많이 시키잖아. 낯선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 선생님도 그러거든. 나는 안 돼, 내 와이프가. 예를 들면, 은성아, 그 동네 아저씨가 사탕 사준다고 같이 가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안 간다 그래요. 이렇게 막 대답하면서 시킨단 말이지. 그치? 물론 이제 우리 둘째는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이 없어. 먹는 게 좋아, 걔는. 근데 어른들은 안 되더라, 이 말이지. 왜?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 이를테면 내가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뭔가를 팔려면 낯선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인 거야. 가볼게. Do you advise your kids to keep away from stranger? 너는 그 자식들에게 그 낯선 사람을 멀리하라. Keep away from. 낯선 사람을 멀리하라고 조언하는가? That's a tall order for adult. tall order 하면 무리한 요구. 어른들한테는 무리한 요구더라. 아까 얘기했지.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는 건 어른을 얘기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친구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더 많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 그리고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영업사원이면은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건 이제 내가 파는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 확장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함으로써?
낯선 사람을 만남으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한테는 낯선 사람을 멀리 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지. 나름의 무리한 요구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 문제.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analyzing people to understand their personalities 까지가 주어지.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성격, 그들의 성격을 또는 어떤 성품, 인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석하는 것은,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낯선 사람들을 분석하는 것은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혜택에 모두 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잠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혜택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낫과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같이 사용이 되면 부분부정이야. 부분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연하게 부분부정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 즉, 잠재적,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익만 있는 건 아니다. 이익과 관련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치? There's your safety to think about. There's your safety to think about. 생각해야 될 안전, 여러분의 안전 또한 있다 이 말이지. 뭐뿐만 아니라 안전인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가족, 특히 부모 입장이니까 자식들이 있지. loving이 아니라 loved야. 이거 잘 알아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또 생각해야 될 여러분의 안전 또한 있더라. 그런 이유 때문에 요 틀리라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전직 retired FBI profiler, FBI 요원이었던 요 틀리가 강조했어. 동사기 때문에 analyzing이 안 되겠지. 뭘 강조했어? Need to go beyond the person's superficial qualit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m. 이 문제가 원래는 이거였지. 여기에 아마 밑줄이 그어졌을 거야. 쭉 여기까지 밑줄이 그어졌던 것 같은데, 맞아. 여기까지 한번 찾아봐. 이제 보면서 원래 이 문제.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쌤이 괄호 쳤어. 여러분들 암기하세요. 자, 보면 뭘 강조하냐면,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낯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피상적인이라는 건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좀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해석하자. 이런 특징들, 이런 특징, 사람들의 특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다시 요 전직 FBI 직원이 뭘 강조하냐면,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라는 건 낯선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낯선 사람들의 피상적인,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징만을 보지 말고 그걸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거지. 뭐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뭔 소리냐? 그 다음 문장 봐. It is not safe. For instance, 예를 들면 안전한 게 아니야. To assume that. 대비하라고 가정하는 게. 대비하가 뭐냐? A stranger is a good neighbor. 우리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 되게 좋은 이웃이야. Just because. 단지 왜냐하면 they are polite. polite라는 건 되게 피상적인 거잖아. 정말 속마음을 모르잖아. 단지 그냥 polite. 친절해. 좋은 이웃이다 라고 간주하는 건 안전한 게 아니야. Seeing them follow a routine of going out every morning well dressed 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인데, 주어가 좀 길지. 주어만 놓고 보면 see라는 게 원래 동사잖아요. 그래서 얘 동사, 대미 목적어, follow가 목적 보어인데 왜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 see라는 건 원래는 뭐야? 지각 동사지.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뒤에 목적 보어 자리엔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있어. 물론 following으로 바꿀 수도 있어. 현재 분사도 쓸 수 있으니까. 어찌 되었건 내가 지금 빨간 거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 표시해 놓고 한 번 더 눈여겨 봐야 돼.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항상 목적어 먼저 해석해. 자, 이 낯선 사람들이
루틴, 어떤 그 일상생활을 따르는 걸 보는 것. 어떤 일상생활이야? Going out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외출해? 나가? 당연히 나가겠지. 출근한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Well dressed. 옷도 잘 차려입고. 매일 아침. 그 출근하는, 여기서 going out이라는 건 문맥적으로 해석하자. 출근하는 이런 어떤 일상의 모습을 보는 것은 데디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게 다야. 그게 모든 스토리야. 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피상적인 거잖아. 속마음은 모르지. 직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치? 그 다음, 사실상 이 사람이 말하기에 When you are dealing with a criminal,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자를 다룰 때 심지어 여러분의 이 느낌조차 여러분을 fail, 속일 수가 있더라. 여러분의 느낌조차 여러분을 fail,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속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느낌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criminal이라는 것은, 범죄자라는 것은 통닭이 있잖아. 완벽하잖아. 뭐 기술, 어떤 manipulation, 조작, 사기, 뭔가 사기를 치고 뭔가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낯선 사람들과 만나고 낯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상적인 부분에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32번. 자, survivorship bias, 생존 편향 또는 생존 편견이라는 것은 흔한 논리적 오류이다, fallacy이다. 생존 편향, 생존 편견이 뭔지 알 필요는 없어. 아직은. 그치? 전문 용어든지 또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니까 위에 따옴표가 있는 거야. 이건 일반적 논리적 오류이다. 그럼 이게 뭔지 이제 뒤에 나오겠지. 이게 뭔지. 그래도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괄호 쳐놨으니까 이 부분을 암기해 줘야 되고. 자, be prompt.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쉽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쉬워. 생존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생존자들로부터 성공한 어떤 이야기를 듣기 쉽다는 것은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기 쉽다는 거야. 왜냐하면 others aren't around to tell the tales.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없기 때문이야.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없기 때문에 단지 누구한테서만 살아있는 생존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을 확률이 높지. 듣겠지. 이게 생존 편향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우리가 편향적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야.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나와. 자, 역사적인 극적인 예는 통계학자인 아브라함 왈더라는 사람의 경우이다. 여기서 예를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 동안 who hired지. 2차 세계대전 동안 자, who was hired. 내가 문제를 냈는데도 내가 헷갈려. 그럼 너희들도 헷갈릴 거 아니야. 이거 선생님 만들어 놓은 거야. 답은 was hired지. 자, who was hired by the US Air Force. 그 미국 공군에 의해서 고용이 됐던 아브라함 왈더라는 이 통계학자의 어떤 이 경우가 역사적인 엄청난 예더라 이 말이지. 위에 걸 보여주는. 있지? 이 사람이 왜 고용이 됐냐면 to determine, 정하기 위해서 how to make their bomb plane safer. 그들의 그 폭격기를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착안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의 폭격기가 더 안전하게끔 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 공군에 의해 고용이 됐던 2차 세계대전 동안 미 공군에 의해서 고용이 됐던 이 통계학자의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예더라. 통계학자랑 이 폭격